새벽 5시, 도시가 잠든 시간. 정이자 할머니는 늘 그래왔듯 오늘도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70세를 넘긴 몸이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폐지를 줍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손에는 낡은 장갑이 끼워져 있고 뒤에는 오래된 리어카가 따라붙죠. 리어카 바퀴는 삐걱거리며 아스팔트 위를 굴러갑니다. 정의자의 주름진 손은 폐지 상자를 정성스레 정리하고 쓰레기통 옆에 놓인 신문지도 꼼꼼히 챙깁니다. 한 장 한 장이 모여 몇 천 원이 되고 그 돈은 정의자에게 작지만 소중한 수입입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허리는 아프고 손은 거칠어지지만 정의자는 묵묵히 견딥니다. 건물 뒤편에서 나오는 일회용 컵 하나를 주우려 몸을 숙이던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고 정의자는 고개를 들었죠. 40 초반의 남자, 바로 아들 한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엔 걱정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몸 생각도 좀 하세요. 정의자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뭐 힘든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넌 오늘도 면접이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도윤은 어머니 몰래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살이 넘은 나이는 취업시장에서 큰 장벽이었죠. 도윤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늘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걱정 마세요. 정의자는 아들의 단정한 정장 차림을 뿌듯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선 피로함이 느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죠. 정의자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엄마는 네가 잘 될 거라 믿는다. 끝나고 집에 일찍 들어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 도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도윤에게 힘을 주었죠. 도윤은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의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점점 밝아지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걸어가던 중 번화가 근처 고급 빌딩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도로의 턱에 걸리면서 균형을 잃었고 그만 옆에 주차된 검은색 외제차에 리어카가 부딪혔습니다. 긁히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정의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차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운전기사 유광식이었습니다. 유광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값비싼 슈트를 입은 그는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둘러보더니 정의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정의자는 몸을 움츠렸고 떨리는 손으로 리어카를 뒤로 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알아요? 유광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침 거리에 그의 고함이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정의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로 그만. 하지만 유광식은 정의자의 말을 자르며 더욱 높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실수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런 차 못 살 거예요. 이 긁힌 자국 하나 고치는데 드는 돈이 당신 한 달 벌이보다 많을 텐데. 정의자의 눈에선 눈물이 맺혔지만 당당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 지갑은 낡고 바랜 색이었죠. 지갑을 열자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정의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은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갚겠습니다. 유광식은 정의자가 내민 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잔돈으로 뭘 하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정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정의자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익숙한 목소리가 정의자의 귀에 들려왔어요. 어머니. 한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머니 앞에 섰죠. 무슨 일이에요? 유광식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차를 긁었어요.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얼마나 보상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광식은 차에 긁힌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수리비만 해도 최소 1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도윤은 침착하게 명함을 꺼내며 응수했습니다. 일단 연락처를 교환하고 정확한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시죠.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광식의 얼굴에 조롱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법적 절차? 그럼 내 시간까지 보상해 줄 거예요? 겉모습만 봐도 당신들은 제대로 돈도 없어 보이는데.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절차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의 남자, 바로 장인호 대표였죠. 장인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유광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유광식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고 장인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유광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유 기사,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겠나? 유광식은 목소리를 낮추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장인호의 표정은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정의자와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유광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광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장인호는 냉철한 눈빛으로 유광식을 쳐다보았습니다. 차는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린 건 어떻게 고치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분들을 대했는지 차 안에서 다 들었어요. 장인호는 정의자와 도윤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해서요. 차 수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정의자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수한 거니 제가 책임져야지요. 장인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나이셨을 때 고생하셨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빌딩에서 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 담당자를 구하고 있거든요.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장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인호는 도윤의 표정을 보더니 명함을 건넸습니다. 당신도 일자리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회사에 한번 지원해 보세요. 이력서를 받아보고 싶네요. 도윤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장인호가 건넨 명함에는 중앙기업 대표 장인호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고 정의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죠. 장인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두 분 모두 다요.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장인호가 떠난 후 도윤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의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이었죠.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앙과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두 사람 모두 당황스러웠죠. 도윤아, 나 그 회사 가도 될까? 정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힘드실 텐데 걱정되네요. 정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지 줍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거다. 냉난방도 잘 되어 있을 테고 사람들 시선도 덜 신경 쓰일 테니까. 도윤은 어머니의 강인함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죠. 도윤 자신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의자와 도윤은 장인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높은 천장의 현대적인 건물이 두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정의자는 자신이 곧 이 건물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죠. 오랜 구직 활동 끝에 이런 대기업에 지원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인호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윤의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본 장인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법률 전공 배경과 이전 회사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도윤 씨,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무팀은 그의 전문 분야였고 이전 회사에서도 같은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장인호는 정의자에게도 청소직 공식 제안을 했고 두 사람은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깨끗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죠. 더 이상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건물 내부를 청소하는 일은 정의자에게 새로운 삶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빠르게 적응했죠. 중앙기업 빌딩은 쾌적했습니다. 폐지를 줍던 때와 달리 몸은 덜 아팠고 직원들은 정의자를 존중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커피나 간식을 건네는 직원들도 있었죠. 정의자는 그런 순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도윤도 법무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을 인정받아 빠르게 팀에 융화되었고 장인호 대표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도윤은 가끔 점심시간에 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고 그럴 때마다 정의자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의자가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정의자에게 다가왔고 그건 바로 새로 부임한 빌딩 관리인 백소라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소라는 첫 인상부터 차가웠습니다. 권위적인 태도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고 항상 가슴에 관리자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정 씨, 이쪽 바닥에 얼룩이 남아있네요. 다시 닦으세요. 정의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곧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백소라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정의자가 다시 바닥을 닦자 백소라는 고개를 저었고 주변 청소부들에게도 이런저런 지적을 늘어놓았습니다. 백소라의 등장으로 청소부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며칠 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의자는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 직원 식당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전 내내 청소했던 피로를 풀며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백소라가 다가왔습니다. 백소라는 정의자의 테이블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직원 식당이에요. 청소부들은 휴게실에서 드셔야 합니다. 정의자와 다른 청소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이곳에서 식사를 했고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정의자가 말하려 했지만 백소라는 말을 자르고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규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의자와 청소부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습니다. 정의자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소부 휴게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창문도 하나 없는 공간에 작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죠. 정의자는 묵묵히 도시락을 먹었지만 음식은 더 이상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소부들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고 누구도 백소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자리는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다시 청소를 시작했을 때 정의자의 손놀림은 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니 몸도 따라 무거워졌지만 정의자는 묵묵히 일을 이어갔죠.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도윤이 정의자를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곧바로 무언가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정의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으신 거 맞아요? 정의자는 한숨을 내쉬며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정의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달랬습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하지만 도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장인호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비록 어머니께선 원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차별적 행동은 회사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백소라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정의자가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정 씨, 쉬는 시간이 아닌데 왜 일을 안 하고 계세요? 정의자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뼈마디가 아파 잠시 앉아 있었을 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쉬었습니다. 백소라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여기는 일하는 곳이에요. 건강이 안 좋으시면 처음부터 지원하지 말았어야죠. 그 말은 정의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70대의 몸으로 하루 종일 청소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정의자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고 최선을 다했죠. 백소라의 말은 그런 정의자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청소부들도 백소라의 태도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예전에는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무거워졌고 모두가 눈치를 보며 일했죠. 청소부들의 존엄성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듯 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정의자와 청소부들은 또다시 휴게실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고 백소라가 들어왔을 때 모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백소라는 정의자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 씨, 오늘 오후에는 대표님 사무실 청소도 맡아주세요. 꼼꼼히 하셔야 해요. 정의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백소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당신 나이에 이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정의자의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소라가 떠난 후 휴게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의자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청소부들도 정의자의 상황에 공감하며 조용히 위로했죠. 오후가 되어 정의자는 장인호 대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정의자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죠. 대표 사무실은 빌딩에서 가장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의자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고 창문도 반짝거릴 정도로 정성껏 닦았죠. 책상을 닦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정의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인호 대표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 정 여사님. 청소 중이셨군요. 장인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의자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곧 마치겠습니다. 장인호는 정의자가 창문을 닦은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여사님, 혹시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의자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걱정되었죠. 장인호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했고 정의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인호도 맞은편에 앉았죠.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고 계십니까? 장인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의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장인호의 눈빛은 무언가를 더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의자의 눈에서 순간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백소라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대화 중에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고 백소라가 들어왔습니다. 백소라는 정의자가 장인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러나 곧 표정을 정리하고 장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회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백소라가 말하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장인호는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요, 백관리인. 백소라는 정의자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정씨, 청소는 다 끝나셨나요? 다른 층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정의자는 말없이 일어나려 했지만 장인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백관리인 정 여사님과 중요한 대화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겠어요? 백소라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더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장인호는 다시 정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여사님, 혹시 백관리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청소 담당자들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의자는 놀랐습니다. 장인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일에 집중하고 싶을 뿐이에요. 장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의 존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책이든 어떤 나이든 상관없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자는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백소라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장인호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의자가 사무실을 나와 청소를 계속하고 있을 때 백소라가 다가왔습니다. 백소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대표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백소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 중이었을 뿐이에요. 백소라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의자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일에 집중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의자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백소라와의 갈등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빌딩은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회의실에서는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정의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시간 정의자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소라가 서류를 든 채 빠르게 걸어오더니 정의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백소라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날카로웠고 눈빛에는 날선 분노가 느껴졌죠. 정 씨, 어제 대표님께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백소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의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이 물으셨을 뿐이에요. 백소라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를 조사하는 거죠? 아침부터 인사팀에서 관리 행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더군요. 정의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인호 대표가 정말로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의자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백소라는 다시 화를 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없으면 회사가 더 깨끗해질 거예요. 백소라의 말은 정의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마치 오물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정의자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왔고 이런 모욕도 견딜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의자는 이제 익숙해진 청소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도 조용히 모여들었고 그들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백소라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정의자는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장인호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장인호는 손을 저으며 다시 앉으라고 했습니다. 장인호의 뒤로는 백소라와 다른 관리자들이 따라 들어왔고 백소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의자를 포함한 모든 청소부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장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인호는 천천히 백소라를 바라보더니 다시 청소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근 직원들 간의 존중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인호는 백소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관리인, 어제 점심시간에 청소부들에게 했던 행동은 우리 회사의 가치에 어긋납니다. 나는 어제 그 모든 상황을 보았습니다. 백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죠. 장인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백관리인은 오늘부로 해고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직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백소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휴게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청소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인호는 의자를 가져와 청소부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휴게실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원 식당을 모든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방침입니다. 정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정의자에게는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기 때문이었죠. 장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 여사님, 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윤 씨가 메일로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는군요. 정의자는 감동했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장인호는 모든 청소부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회사의 주춧돌입니다.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여러분 덕분이고 그것이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앞으로 함께 식사해요. 장인호가 떠난 후 청소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정의자도 덩달아 웃었고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무거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업무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 정의자를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백관리인이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의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어. 도윤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어제 대표님께 상황을 알렸어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내린 결정이 맞았나 봅니다. 정의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 있었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자는 이제 빌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의자가 청소하는 구역은 항상 깨끗했고 직원들은 정의자를 존경했어요. 도윤도 법무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죠. 모자는 매일 같이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정의자와 도윤은 함께 퇴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도시의 높은 빌딩 사이로 스며들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 이제는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도윤이 정의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구나.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동안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셨으니까요. 정의자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사랑은 결코 희생이 아니야. 그들은 말없이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노을빛은 점점 짙어졌고 두 사람의 뒷모습은 천천히 작아져 갔습니다. 변변찮은 리어카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깊은 존중과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긁힌 작은 사고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지만 그 사고가 가져온 변화는 여전히 두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의자와 도윤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제차나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붉은 노을은 점점 어둠의 자리를 내주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정의자와 도윤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